뭐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데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제너럴 전공이라 그래가지고 뭐 전공 안 할, 확정하지 않고 그냥 대학 입학하는 경우도 많고, 또 미국 대학은 워낙 전공 트랜스퍼가 자유로워요. 내가 뭐 심리학과로 입학했다 그래도 뭐 경영학으로 바꾸든, 뭐 컴퓨터 사이언스로 입학했다 그래도 뭐 경영학으로 바꾸든 뭐 등등등, 이런 식으로 미국 대학은 굉장히 전공 트랜스퍼 자유롭거나 아니면 아예 전공을 정하지 않고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한국은 또 워낙 미국을 따라하니까 한국 대학들이 요새 미국 대학 성향으로 가죠. 근데 캐나다는 그렇지 않아요. 캐나다는 어쨌든 전공을 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론상 전공 트랜스퍼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전공 트랜스퍼가 대학 내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이루어지진 않아요. 등등등. 그리고 또 이제 얘네가 캐나다가 웃긴 게 뭐냐면 거의 11, 12학년의 주요 과목 4개에서 6개를 봐요. 이건 이제 동부냐 서부냐 어느 대학이 틀린데 주로 이제 동부 대학이 위주니까 어쨌든 캐나다도 이제 11, 12학년에 딴 과목 성적 개의치 않고 주요 과목 딱 6개 성적만 보고 입학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전공 불문하고. 그래서 주요 과목 그 6개 핵심 과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국영수 사과가 되겠죠. 뭐 잉글, 매스, 소셜, 사이언스 요거에 메인 아카데미 과목 성적만 좋으면 그냥 캐나다 대학 뭐 자기가 원하는 전공으로 입학 가능하고, 그리고 이 학교가 뭐 영문 사립을 다녔냐 뭐 온라인 스쿨을 다녔냐 그런 거 거의 개의치 않아요. 그냥 얘네가 캐나다 정부에서 인가받는 학교야. 그러면 거기서 점수 몇 점 받아서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한국은 수능이 있고 미국은 SAT, 뭐 ACT 같은 게 있지만 이런 대입을 위한 공인 시험 자체가 아예 없다. 캐나다 대학.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그냥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든 내신이 철두철미하기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핵심 과목 6개만 점수 잘 받으면 캐나다 대학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UT를 잠깐 보면, 근데 이제 인터내셔널 학생들 뭐 예를 들어서 뭐 9학년부터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어. 그러면은 이게 공인영어 시험도 필요 없어요. 근데 뭐 10, 11에 시작했다. 그러면 뭐 듀오링고가 됐든 아이엘츠가 됐든 토플이 됐든 이런 공인된 영어 시험 점수를 얘네가 원하는 대로 미니멈을 맞추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토플이 89가 미니멈이야? 그래도 한 110 맞으면 훨씬 유리한 거 아니야? 저 경험상 보면 그게 그닥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으니까, 얘네가 어떤 공인영어 점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니멈만 넘기면 그게 그닥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100점을 맞은 애나 딱 얘네가 원하는 대로 89점을 맞은 애나 어쨌든 내신이 더 중요하지 이 점수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라는 거죠. 뭐 어쨌든 요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글씨가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전공별로 예를 들어서 뭐 소셜 사이언스를 하겠다. 그리고 잉글 12번 칼큘러스 12번 필수로 들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과목 성적만 보겠다는 게 아니라 네가 캐나다 고등학교에서 12학년 때 현재 아니 12학년 때 원서를 되니까 요 두 과목을 꼭 듣고 있어야 되고 요 두 과목을 완료하라는 얘기지, 이 과목 성적만 보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 전공을 했을 때 필수로 캐나다 고등학교 때 이 과목을 지금 듣고 있는지 이 과목 성적이 어떤지를 확인하겠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 과목 점수만 좋겠다고 뽑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공을 위해서 필수로 딱 한 과목에서 많은 전공을 6개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뭐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뭐 잉글 12, 칼큘러스, 케미, 피지스, 바이올로지 뭐 이런 거 등등등 해가지고 12학년에 이걸 들으라는 건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이거죠. 얘네가 12학년 필수로 케미 12랑 피지스 12를 했는데 11학년 때 안 듣고 12학년 때 이거 들으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선수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죠. 잉글 12를 위해서 잉글 12를 무조건 고등학교 때 맞췄어야 고등학교에서 잉글 12를 듣게 해주거든요. 케미 12도 마찬가지. 케미 12를 들으려면 케미 11을 했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얘기가, 네가 미국 대학 갈 거고 한국 대학 갈 거면 전공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어쨌든 너 입학할 때 유리한 전공으로 하고 뭐 전공 특수를 해도 돼. 근데 캐나다 대학은 틀려서 캐나다 대학은 가능한 한 빨리 네가 원하는 전공을 정해라. 뭐 한국식으로 뭐 문과 이과 정하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캐나다 대학은 이런 식으로 이 전공별로 원하는 필수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정하면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죠. 뭐 모든 어려운 과목 다 듣고 거기서 다 오래 받고 100점 받으면 되지만 그건 되게 아이디어란 거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굳이 뭐 여기 보면 케미, 피지스, 바이올로지 세 과목인데 세 과목을 다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 전공 안 할 거면 보통 하나하나 두 개만 들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경이 정해진 아이들은 거기에 따라서 11학년 12할 때 과목 선택이 되게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쓸데없이 어려운 거 들어서 점수 깎아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이 전공 할 게 아니까 나는 이 과목만큼 쉬운 걸 들어도 돼. 뭐 이런 식이에요. 과학을 굳이 세 과목 안 듣고 나는 한 과목만 들어도 돼. 두 과목만 들어도 돼. 뭐 이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대학들도 좀 웃겨지는 게 점점 이제 미국 대학 따라해서 뭐 비디오 인터뷰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에세이는 쓰고, 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경영 전공이나 뭐 이런 거는 엑스트라 커리큘러에서 미국 대학처럼 리더십, 뭐 학교에서 뭐 액티비티에서 뭐 리더십 발휘하는 뭐 무슨 클럽이나 동아리 뭐 이런 데서 네가 뭐 캡틴을 해봤니? 아니면 뭐 그런 걸 뭐 만들어 봤니?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요. 학교 내에서 했든 외부에서 했든. 그래서 특히 캐나다 대학들도 이 경영학 전공은 이제 미국 대학처럼 엑스트라 커리큘러를 봅니다. 이걸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관련 서류도 다 제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전공들은 그렇게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여기 보면 미국 대학처럼 전공 불문에서 명문대들이 요구하는 그런 것들을 캐나다 대학은 다 모든 전공을 요구 아니라 일부 경쟁적인 전공들, 인기 전공들에 한해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미국처럼 크게 영향을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준비는 하고 어느 정도 스펙은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밴쿠버에 제일 유명한 UBC도 뭐 똑같아요. 캐나다랑. 그래서 얘네도 여섯 과목 위주로 입학을 결정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유치랑 똑같아요. 뭐 전공별로 필수로 12학년 때 들어야 되는 과목들을 정해놓고 이제 요 과목은 무조건 맞췄어야 돼. 나는 아니면 현재 네가 12학년이면 요 정도 과목을 듣고 있어야 돼. 그리고 무사히 요거를 다 학점을 이수해서 우리 대학에 들어오렴. 뭐 요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UBC는 유티보다 간단해요. 이런 추가 서류가 영희 그냥 에세이만 쓰면 돼요. 그래서 UT나 동부대학처럼 무슨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뭐 리더십을 뭐 이런 것들이 훨씬 간편합니다. UBC가. 근데 캐나다에서 어쨌든 제일 입학하기 힘든 대학이 워터루죠. 왜냐 취업률이 좋고 이런 좀 고액 연봉 잡들 있죠. 뭐 IT 분야든 금융 쪽도 이건 워낙 워터루 애들이 꽉 잡고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캐나다에서 뭐 UT가 넘버 원이고 뭐 UBC가 뭐 한 3위, 4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대학 랭킹 워낙 연구 실적이나 그런 걸 등등해서 따지니까 이게 워터루가 많이 밀리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학 난이도 최상은 워터루예요. 예. 제일 인기 많은 대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워터로도 뭐 UBC 유트랑 똑같아요. 뭐 전공에 따라서 꼭 12학 때 들어가면 정해놨다. 뭐 이런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얘네들 비디오 인터뷰가 있고 뭐가 있는데 워터로가 좀 특이한 게 얘네가 또 워낙 공대가 강하고 수학이 안 나오니까 수학 전공을 하려면 워터로 수학 정시대회를 꼭 참가해서 그 리조트를 내라라는 그냥 추천 항목인데 스트롱리 레코멘드는 하긴 해요. 네, 어쨌거나. 그 다음에 비디오 인터뷰가 있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캐나다 대학은 뭐 이렇다는 거는 이제 대충 읊어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합격률이죠. 요 글씨가 잘 보일랬냐 모르지만 일단 UBC는 전체 합격률이 뭐 37%, 38%, 뭐 40%, 45% 그래요. 굉장히 높은 거죠. 이게 합격률이 뭐 30%, 40%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신 분들한테 참고 설명드리면 미국 명문대들이 보통 3%에서 8% 나옵니다. 합격률이. 어쨌든 UBC도 캐나다 내에서는 명문대학 맞죠. 근데 합격률이 무려 30%, 40% 나니까 어마무시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명문대 대비 10배 이상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대학을 쉽게 말씀드리면 입학은 미국 명문대 대비로 10배 이상 쉽다라고 보시면 돼요. UT도 엔지니어링이 제일 핫한 전공이냐 제일 경쟁이 심한 전공인데 UT 엔지니어링도 합격률이 30%뭐 20 몇 프로 거의 30% 평균 나와요. 그러니까 UT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들고 제일 인기 전공 중에 하나는 엔지니어링도 무려 30% 가까이 나온다니까 합격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캐나다대 아무리 명문대고 명문단 안에 인기 전공을 하더라도 평균 30%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높아요. 캐나다 대학의 합격률이. 그러니까 캐나다 대학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학이 그닥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되게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명 붙여준다는 건데 들어가기 어렵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공부를 좀 한다는 전제하에서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라는 의미인 거죠. 캐나다 대학이라는 것 자체 아무리 명문대고 뭐 캐나다 넘버원 대학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인기 전공을 하더라도 그래요.
다음에 이제 이 제가 들어가기 힘든 대학 이제 워터루는 합격률을 발표하진 않지만 어쨌든 자기네 입학한 애들의 고등학교 때 세컨드 때 평균 성적을 공개는 했는데 거의 주요 과목에서 평균 95점 이상이 뭐 95%, 97%.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워터로 들어가려면 그 주요 과목 6개의 내신 평균이 95점은 넘어야 된다는 거죠.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워터로도 어쨌든 어느 고등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요 과목 6개의 내신이 평균 95 이상 돼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얘네가 난이도가 높기는 해요. 평균 95 이상을 뽑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느 고등학교 나왔는지 중요하잖아요. 뭐 한국으로 치면 얘가 민사고 나왔으면 쳐줄 수도 있지만 그딴 거 없어요. 뭐 얘가 뭐 뉴브론스에서 고등학교 나왔든 BC에서 나왔든 온타리오에서 나왔든 어디 시골에서 그냥 눈만 뜨고 있으면 B준 학교에서 나왔든 어쨌든 평균 95 이상은 넘기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모토로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졸업률인데 캐나다 대학이 어쨌든 졸업률이 한 80% 나오는데 이거는 7년간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한 학기에 한두 과목 듣고 늘어지게 공부해도 7년 동안 졸업하는 애들이 80%라는 거고 인터내셔널들은 한 학기에 한두 과목 못 주고 나서 하나 학생 비자 연장해야 되니까 풀타임으로 세 과목 내봐야 되는데 얘네들은 뭐 이런 통계치 발표할 때 평균 50% 나올 거예요. 저희 경험상. 캐나다 대학은 어쨌든 인터내셔널인 경우 풀로 그냥 계속 들어서 4년 안에 3년 안에 졸업할 수 있는 애들은 80%가 아니라 70% 80%가 아니라 50%뿐이 안 된다. 체감상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미국 명문대들 괜찮은 대학들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아는 대학들은 학교는 어떻게 나오냐? 거의 95% 96%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명문대가 입학은 힘들지만 졸업은 대부분 할 거다라는 뜻인 거고 캐나다 대학이 입학률이 30% 40%지만 졸업은 반도 못할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캐나다 대학은 미국 대학보다 훨씬 졸업하기 힘들어요. 네. 그래서 캐나다 대학은 입학 위주로 이런 진로 설계를 하시면 안 돼요. 캐나다 대학은 철두철미하게 졸업이 우선을 둬야 되는 거고 제가 늘 싸가는 얘기가 너 그렇게 공부에 자신 없고 대학 가서도 죽으나 사나 공부 안 할 거면 차라리 대학을 미국으로 가라. 왜? 미국은 전공 트랜스퍼도 해주고 또 재수강 기회도 주고 많은 기회를 주는데 캐나다 대학은 그냥 퇴출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래저래 캐나다 대학이 이래요. 현실이. 그러면 뭐 이런 얘기 있죠. 캐나다 대학은 1학년 때 반을 날린다. 그러면 저도 처음에 오해한 게, 아, 캐나다 대학은 1학년 때 두 배수로 뽑아놓고 무조건 한 반 정도는 떨어뜨리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퇴출된 아이들한테 물어봐서 너 도대체 왜 잘렸냐? UT에서 잘리고 UBC에서 잘리고 뭐 어쨌든 너 대학을 들어갔는데 애들 너 교수들이 뭐 엄청나게 갈구냐 뭐 실력 없다고 너 퇴출시 그게 아니라는 거야. 교수님들도 자기네들 어떻게든 끌고 가고 싶어 하고 살리고 싶어 하고 한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수업이 너무 어렵디? 네가 실력이 너무 낮디? 아니 그냥 그런 거 아니래. 그냥 자기가 안 했다라는 거지. 왜? 자기가 왜 대학을 왔는지 입학은 했지만 왜 대학 왔는지 모르고. 그다음에 캐나다의 명문대학들이 대부분 한국으로 치면 국공립대 같은 거죠. 미국으로 치면 주립대. 그러니까 사립대처럼 뭐 애들을 이렇게 챙겨주고 이 교수 학생 비율이 이렇게 뭐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히 1, 2학년 교양 수업 때는 대형 강의실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수업 준비를 안 해도 수업 들어가도 뭐 전혀 티도 안 나고 누구도 날 안 챙겨주고 내가 뭐 공부를 했는지 아닌지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게 티도 안 나고 그냥 성경 안 나오면 잘리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캐나다 대학은 뭐 현실이 이래요. 네. 근데 캐나다 대학을 입학했다고 뭐 다 잘리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거지로 만들어서 캐나다 입학했더라도 본인이 의지만 있고 공부할 거야 하는 애들은 그냥 충분히 공부하고 졸업 잘하고 취업 잘해요. 근데 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 잠깐만 입학했어도 안 하면 잘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력보다는 의지가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의지만 어느 정도 있고 난 캐나다에서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할게요 하면 어떤 수단 방법으로도 얘를 대학을 입학시키든 괜찮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실력 좋고 영어 잘하는 애들도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대학 입학시켜놓으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도 미국 대학은 얘를 카운셀링을 어떻게 하고 어드바이징하고 뭐 얘 전공 이게 아니면 이건 거 같고 그런 식으로 대학에서 애들을 서포트를 잘 해주는 편인데 미국 사립대 괜찮은 애들은 캐나다 대학은 아예 그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학교 차원에서 얘네들이 그냥 퇴출 당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레몬라인 얘기 잠깐 하면 이게 이제 굉장히 최근에 발표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혁신적인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캐나다도 온라인 수업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온타리오주가 이 코로나 겪으면서 제가 좀 이따 설명하지만 아예 온라인 수업을 고등학교 졸업 필수로 두 과목 무조건 들어가서 이거 되게 혁신적으로 바꿨고 그다음에 아예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수업만으로도 온타리오주 졸업장을 줄 수 있게 이제 제도가 바뀐 거죠. 이래저래. 그러니까 이거를 한국 내에서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뭐 이렇게까지 되는지. 왜냐면 한국 분들한테 인기 있는 이제 밴쿠버 BC주는 안 돼요. BC주는 온라인도 무조건 학생이 BC주 안에 살아야 돼. 근데 온타리오도 되게 혁신적으로 풀어버린 거죠. 근데 이게 아직 대한민국에서 파퓰러하지 않고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모르니까 저희가 이걸 이제 좀 앞으로서 지금 치고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내에서 이게 가능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충분해요 하는데 이게 뭐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닌데 이게 안 알려졌으니까 모르는 것뿐이에요. 지금 이건 다 진행되고 있고 이걸로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만 해도 졸업뿐만 아니라 대학도 원하는 때 다 잘 가고 있어요. 현실은. 예. 그래서 이제 BC주 온타리오주가 이제 캐나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교육부가 없다 보니까 다 주정부에서 알아서 교육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이 온라인 수업을 바라보는 관점이 온타리오주는 굉장히 너그럽다기보다 추천하는 편인 거고 BC주는 온라인으로 해도 그거 믿을만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편이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 두 주정부가 온라인 수업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너무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틀려요. 온타리오주는 심지어 졸업하려면 온라인으로 두 과목을 필수로 할 정도로 적극적인 편이고 BC는 좀 이런 편이고 상황이 그렇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온타리오주 졸업 요건인데 뭐 이건 BC주랑 큰 차이는 없어요. 이제 BC주는 한 과목을 4크레딧으로 3크레딧이나 4크레딧 보고 온타리오주 한 과목을 1크레딧이 봐서 뭐 크레딧 수가 적게 보이는 것뿐이지 온타리오주가 뭐 전체적으로 들어야 될 수강 과목 수는 온타리오주나 BC주나 비슷해요. 뭐 봉사활동 몇 시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등등. 여기 보면 이거 BC주 아니 온타리오 주정부 고등학교 졸업규정 사이트에서 캡처된 건데 온라인 러닝 그레이듀에이트 이렇게 하면 따라서 엠리스 2 온라인 러닝 크레딧을 무조건 따라하는 거예요. 2020년, 21년 이후에 그레이드 9 된 애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따라가 필수로 바꿔놨다니까요. 온타리오주는 좀 되게 웃기긴 해요. 제가 이거 보고도 이거 되게 놀라긴 했었어요. 아 얘네 왜 이럴까 할 정도로. 예.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온타리오주가 또 미시주보다 좋은 게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미시주는 한국 크레딧 인정,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점 인정이 짜요. 아예 인정을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온타리오주는 되게 여유롭게 이것도 한국 중고등학교 성적을 인정을 해줘. 그래서 한국의 고1 마친 애들은 캐나다 고등학교 연례 과목, 연례 학점만 받으면 돼요. 근데 BC는 이거보다 훨씬 많이 받아야 돼요. 몇 과목 인정 안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 중학교 중3부터 고등학교 성적을 대폭 인정받아서 졸업 자격 취득만 보면은 굉장히 짧게 굵고 짧게 온타리오주 고등학교 졸업장 받고 대학 갈 수 있다. 뭐 이 소리예요. 이게 BC주랑 온타리오 많이 틀립니다. BC주는 이렇게까지 인정 안 해줘요. 한국 중고등학교 성적. 그 다음에 이건 글씨가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저희가 이제 대학 측에 이건 미국 대학에 보낸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업 들은 거, 온라인 학교 다닌 거, 뭐 유리한 게 있어, 불리한 게 있어, 뭐 전혀 상관없어. 여기 보면 UC 데이비드, UC 계열도 그렇고, 뭐 카네기 멜론이라고 미국 대학 뭐 한 20위권에 드는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제일 컴퓨터 사이언스는 넘버 원인 대학인데 뭐 내용 보시면 좀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온라인은 네가 수업을 들었든 뭘 했든 네가 정규학교만 했으면 그 인정받은 학교라면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 뭐 이 뜻이에요. 이거는 뭐 미국 대학 전혀 뭐 저희가 뭐 너무 많아서 하지만 근데 저희는 이걸 다 아직 알고 있었죠. 왜냐면 캐나다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지금부터 한 게 PC 온라인 수업 들은 애들도 있고 뭐 이러는데 지금까지 온라인 수업으로 들은 거를 저희가 미국 대학 지원 학점 몇 점이야 했을 때 뭐 이걸로 불리함을 겪어본 적은 아예 없었는데 이건 저희 경험인 거고 이걸 경험치 증빙할 방법 없으니까 대학 측에 이제 이메일 보내서 확인한 걸 보여드리는 거고 이제 그 전부터도 전혀 상관없다는 건 알고는 있었죠. 뭐 모든 대학이 다 그래요. 뭐 에머리 대학이 됐던 뭐 어디가 됐던 모든 미국 대학이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근데
캐나다 대학은 틀려요. 캐나다 대학은 캐나다 고등학교를 잘 알잖아. 그래서 캐나다 대학 중에 이제 저희가 UT한테 물어봤는데 UT는 이래요. 온라인 수업하는 게 유리한 게 있어, 불리한 게 있어. 얘네 말로는 어플라이드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은 메이 에스크 네가 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었는지 우리가 확인할 거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리하다기보다는 네가 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은 이유가 타당하면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뭐 이래서 내가 아파서 한국에서 했어. 뭐 이런 식이 돼요. 근데 어쨌든 엔지니어링 전공은 온라인 수업 듣는 게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그냥 인식하셔도 돼요. 이거는 SF예요. SF는 거의 상관하지 않아요. 네, BC주는.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 이건 워터루예요. 워터루는 조금 까다로워요. 네, 얘네도 온라인 수업으로 들었거나 재수강에서 학점 올린 거는 자기네가 리뷰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도 점수만 높으면 상관없더라고. 이번에도 다시 확인해 보죠. 어쨌든 캐나다 대학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동부대학 UT 워터로 엔지니어링 전공 입학할 때 온라인 수업다는 건 불리할 수 있다라고 알아보시면 돼요.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 미국 대학은 저는 상관없다. 요거는 좀 건너뛸게요.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캐나다 대학도 무조건 동부로 가라고 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서부가 워낙 잡이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제 여기도 하지만 뭐 아직 대학도 안 갔고 뭐 아직 어리지만 이런 거죠. 이게 한국보다 훨씬 인맥백이 훨씬 중요한 사회니까 미국, 캐나다거든요. 특히 취업에서는 네트워크 없으면 실력만 가지고 취업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무슨 공채로 신입사원 뽑는 게 아니라 다 얘네는 다 선후배 관계, 누구 소개 뭐 이런 걸로 이제 취업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훨씬 인맥사회, 백사회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불법만 아니면 상관없죠. 그래서 대학을 선택할 때 그렇잖아요. 한국도 뭐 서울대 연구대가 잘 가리켜서 스카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동문들이 빵빵하니까 스카이 하는 건데 미국 캐나다 대학은 이게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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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고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학 입학 자체도 이제 캐나다 대학은 좀 많이 한국처럼 공정성을 중요하게 보지만 미국 대학은 뭐 속칭 레거시 입학이라 해서 부모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버드 다녔으면 그 아래 때는 좀 웬만한 스펙만 갖추면 하버드 입학시킨다 뭐 이런 게 레거시 입학이잖아요. 근데 이 레거시 입학이 무려 30%예요. 미국 대학은. 근데 캐나다 대학은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맥 관계 백 휴먼 네트워크가 어마무시 중요하다. 이게 미국 캐나다. 캐나다도 대학 입학할 때 아니면 취업할 때 미국보다 훨씬 심해.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어떤 분야는 어느 대학 어느 과 출신 아니면 뭐 못 들어가. 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직종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고용연봉 잡들 같은 경우 그래서 이 대학 선택이 어마무시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대학은 특히 캐나다 대학도 제가 밴쿠버 뭐 UBC SF도 명문이지만 아무래도 고용연봉 직장은 토론토가 맡아 보니까 웬만하면 대학은 동부로 있는 데로 가세요라고 많이 추천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 레몬 라인으로 해가지고 대학 학생 작년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뭐 홍콩 폴리텍도 들어갔고 뭐 UT 라이프 사이언스도 들어갔고 뭐 육대 이코노미도 들어갔고 뭐 워터로도 들어갔는데 어쨌든 평균 GPA 성적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작년 케이스고요. 올해는 훨씬 화려해졌죠. 뭐 예를 들면 영국의 킹스 칼리지도 갔고 맥길도 갔고 뭐 맥마스터도 갔고 다 그래요. 근데 뭐 홍콩대학도 갔고 UBC도 장학금 받고 갔고 뭐 이런데 뭐 UT는 무려 장학금 5만 불 받고 간 학생도 있고 워터로에서 제일 들어가기 힘든 전공이 이 매스거든요. 매스가 이게 금융 쪽이라 어쨌든 연결돼서 이 금융 고액연봉 잡들이 많잖아요. 캐나다도. 그래서 이 워터로도 인기 전공이 두 개예요. 컴퓨터 사이언스랑 매스인데 어쨌든 이 워터로 매스를 근데 얘네들은 100%이 합격증은요. 100% 캐나다 근처도 안 가본 학생들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0% 온라인으로만 수업 들어서 몬트리올주 졸업 자격 취득해서 이 대학에 합격한 애들이야. 아예 캐나다를 근처도 안 가본 애들이야. 얘가 한국에 있든 중국에 있든 홍콩에 있든 일본에 있든 베트남에 있든 이 합격한 학생들은 100% 온라인 수업으로만 캐나다 영국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지 않은 학생들 합격 증서는 뺀 거죠. 여기는 완벽하게 100% 온라인으로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그리고 전공들을 공개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학교가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지금이 3년 차 되는데 작년에는 뭐 그저 그랬어. 그냥 응하는데 올해는 완전히 대거 학생도 늘고 간 대학도 늘고 이건 아직 미국 대학은 실적이 없죠. 이걸로 온라인으로 100% 해서는 왜냐하면 미국 대학은 솔직히 이것 말고 따지면 해도 저희가 추천하는 건 나중에 했지만 10학년은 그래도 캐나다 가서 교사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하니까 조금 근데 캐나다 대 영국 대학, 호주 대학은 전혀 상관없어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다 대학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또 틀리죠. BC주하고 온타리오. 그래서 온타리오주는 왜 100% 캐나다도 안 가도 대학까지 갈 수 있고 졸업자가 시작하냐면 BC주는 주정부 시험이라는 게 온라인으로 안 돼요. BC주도 있고 온타리오주 주정부 시험인데 온타리오주는 주정부 시험도 이거를 그냥 과목으로 하나 온라인 과목 중에 하나로 그냥 이거 뭐 이수하면 주정부 시험 안 봐도 되게 대체를 해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다 가능해요. 그다음에 봉사활동 역시 캐나다 내에서 안 해도 돼. 뭐 온타리오도 안 해도 되고 뭐 네가 한국에서 해든 뭐 어디서 하든 상관없다라는 거. 그것도 해외에서 한 거 다 인정해줘. 그러니까 온타리오는 100% 모든 게 캐나다 가지도 않고도 졸업 자격 취득하고 대학 가는 게 가능한 거죠. 온타리오는 BC주는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제가 좀 전에 다시 설명드린 대로 한국 학점 인정해주는 차트에 그래서 한국에서 9월 마친 애들은 캐나다 이 온타리오 연례 과목만 이수하면 되고 뭐 중삼 마친 애들 이것만 이수하면 되고 뭐 심지어 10학년 마친 애들은 뭐 대여섯 과목만 들으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학력을 대폭 잘 인정해 준다 온타리오주가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레몬라인을 어떻게 이용할지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합격증서는 100%다 온라인 수업 들었고 대학까지 있다는데 캐나다 대학, 영국 대학 위주지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정말 미국 딱 갈 때 굉장히 이용해 먹으시면 편리한 거예요. 무조건 이걸로 졸업하지 말고 저희가 추천하는 건 뭐냐면 이걸로 11학년까지는 크레딧 따시고요. 12학년 때는 가야 돼. 최소한 BC주에 저희가 추천하는 것도 사립학교로 공립은 안 돼. 왜? 공립은 교사들이 그렇게 애들 대학까지 협조적이지 않아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국 대학을 이용하시면 되게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저희 레몬랄 이용하는 케이스 넘버 원 하나씩 소개해 드릴 텐데 이 학생은 BC주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밴쿠버 어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11학년 2학기에서 굉장히 늦게 유학을 간 거죠. 그리고 목표가 미국 대학이야. 왜? 이 학생은 안 거지. 캐나다 대학 입학하기 쉽지만 자기가 봐도 자기는 그렇게 공부에 열정이 넘치고 죽으러 들고 판 스타일은 난 캐나다 대학 가면 들어는 가르치면 졸업을 못할 것 같다. 나는 캐나다 안 갈래요. 그냥 현실적으로 판단을 잘했죠. 미국 대학도 그렇게 막 높은 상위권을 요구하진 않아. 부모님이나 학생이 되게 현실적. 이 정도 가면 된다. 그래서 이 학생은 현재 이제 네 과목 정도. 왜냐하면 11학년 성적이 한국 것도 고1 성적이 안 좋아. 그러니까 어쨌든 11학년 뭐 성적부터 이제 다시 만들어 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여름방 끝나고 이제 캐나다 학교로 복귀해서는 이제 AP 듣고 뭐 이런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은 어쨌든 미국 대학 못 보겠고 워낙 교육을 늦게 시작했고 그것도 12학년 2학기 했으니까 현재 내 과목 들으면서 11학년 학점 잘 만들어서 미국 대학을 진학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은 이런 식으로 레몬라인을 이용해 먹고 있고요. 잘 이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밴쿠버 공립이에요. 근데 밴쿠버 공립 중에 모든 공립이 그런 게 아니라 영어를 못하면 얘가 11학년인데 잉글 11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어떤 직결을 하냐면 공립학교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레이드 12일 때 11, 12를 동시에 듣게 한다면 잉글 11, 12. 그럼 얘는 대학 못 가. 제대로 된 대학 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뭐 오늘 컬리지나가 아니면 고등 왜? 공립에서 얘가 대학을 가면 신경을 안 쓰거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 아니 얘 목적 자체가 대학 자격을 위해서 캐나다 주교육을 갔는데 어쨌거나 그럼 대학은 포기해야 된다. 그냥 컬리지나 가야 된다. 이 뜻이란 거죠. 그래서 그 공립에서 포기해. 학교 이제 저희가 추천 사육으로 바꾸고 어쨌든 지금은 이제 레몬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이제 학점 만들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친구 잘못이 아니야. 그 공립에서 너무 인터내셔널 특히 영어 좀 못한다고 아예 레귤러 잉글리시 못 듣게 한다. 이건 너무 한마디 말해서 강압적으로 해버린 거지. 그렇게 하는 공립들 많아요. 특히 요새 머나비나 뭐 밴쿠버처럼 인구입이 엄청난 애들은. 예. 그래서 이 친구도 이렇게 레버드 아이들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케이스는 뭐냐면 아이 혼자 갔는데 너무 얘가 이제 홈식이 걸린 거지. 막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병원 다녀도 치료되니까 그냥 한번 들어와보자. 어떻게 할 거야? 애가 뭐 거의 뭐
쓰러지기 직전인데 아파 죽겠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들어와야지. 근데 그게 뭐 중병 걸려서 입원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러저래. 그래서 한국을 들어왔어. 근데 대학은 어떻게 할까? 그렇다면 한국 고등학교 복학하나 못하죠. 그래서 레몬라인으로 지금 수업해서 이 친구는 이제 UT를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과목을 수강하고 있고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자까지 하고 UT를 갈 예정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어쨌든 희망이 없다가 희망이 생겼죠. 부모님도 뭐 깜깜했죠. 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다시 캐나다 갈 수도 없고, 뭐 1년을 쉬면 뭐 어떻게 뭐 군대 가야 되고, 뭐 한국 학교는 더 이상 못 가고, 뭐 지금 당장 뭐 다른 나라 학교 알아봐야 되나, 뭐 얘 혼자 보냈다 또 아프면 어떡하나, 뭐 등등등. 어쨌든 이 친구한테는 이게 최선의 솔루션이 됐고, 어쨌든 살아난 거죠. 그래서 아주 해피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도 좀 웃기죠. 애는 가겠다는데 부모님 반대, 비용도 그렇고, 뭐, 이 부모님 자체가 이 유학 보낸 거에 되게 공포심하고 들으면, 뭐, 애들 유학 가서 뭐, 마약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뭐, 별 뉴스 기사에서 보던 거 이제 공포심 많은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뭐냐? 그럼 너 이걸로 해가지고 학점 받고 더 크고 1, 2년 뒤에 네가 좀 성숙해고 부모님이 봐도 너 이제 혼자 가도 되겠다 했을 때 유학 가랴. 그리고 그때 가서 가면 너무 늦으니까 지금은 이걸로 점수 만들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도 레몬날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이제 10학년 진학 예정이고 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제 점수를 미리 땡겨 드는 거죠. 이건 좀 공부 욕심이 있죠. 아직도 시간도 있고 그래서 왜냐면 AP 같은 거를 일반 학교에서는 10학년 때 들으면 이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대학 할 때 도움이 안 돼요. 입학하는데 대학 입학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래서 미리미리 점수 만들어서 미리미리 AP도 듣고 AP 점수 만들라고 지금 레몬란을 이용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미국 닭 잠깐 알아볼게요. 제가 앞부분에서는 캐나다를 알아봤지만 지금부터 이제 미국 닭을 알아볼 텐데 제가 왜 미국 닭을 12학년에 온라인으로만 미국 논문대 괜찮은 데 가기 힘든지를 이걸 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캐나다 대학 영국 대학 상관없지만 그러면 동문 파업이 랭킹을 뭐 이건 이제 US 뉴스에 나오는 뭐 그냥 이름 대만 아는 대학들 뭐 여기는 뭐 입학하면 소 해피한 대학들 근데 제가 여기 노란 대전 UC 계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랭킹은 엄청 올라가요. 이 US 뉴스 대학 랭킹에서 이 UC계로 되게 유리할 수 부분이 없는 몇 가지 팩터는 있는데 솔직히 이 UC 버클리 UCLA가 10매직권이지만 20위권 내에요. 뭐 여기 보면 다트머스가 IBD 다트머스가 18위 정도 되는데 여기 한 18개 대학이 있는데 어떻게 저 주립대학이 저 안에 들까 할 정도로 현실적으로는 솔직히 말해서 랭킹은 들었지만 전에 들 급은 아니라는 거죠. 어쨌거나 저 주립대들이 UCLA가 뭐 좋은 대학 맞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대학은 맞지만 과연 저기에 낄 자격이 될까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뭐 이런 대학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대학들이 또 어마무시하게 좋은 대학들이라서 여기만 가도 소 해피한 대학들인데 그러려면 여기는 SAT도 필요하고 AP도 필요할 정도로 되게 내신만 중요한 게 아니라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은 거죠.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괜찮아. 여기 중에는 SAT 없이 갈 수도 있고, 레몬라인에서 내신 만들고, 10학년 때 저희가 추천 사립학교 가서 학교 추천서 잘 받아야 되고, 학교도 엑스트라 커리큘럼 한 학기 정도만 잘하면, 운 때까지 따르면 갈 수 있는 대학들 리스트가 여긴 거죠. 그래서 여기도 다 50위권, 60위권 내에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가도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들이에요. 어마무시 성공한 케이스들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정도 대학만 가도 엄청 잘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커먼 앱이란 건 뭐냐면 미국대 입학할 때 음, 휴대폰 앱이 아니라 커먼 어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 이제 미국 뭐 하버드부터 해가지고 여기다 다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공통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걸 보면 미국 대학 입시를 제일 명쾌하게 알 수 있어요. 아, 미국 대학은 이걸 준비하는 여태까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다 필요 없고 다 카더라였고 요걸 보면 제일 명쾌하게 파악이 가능해요. 뭐 개인정보 넣고 뭐 하고 하는데 학교 정보 넣고 재학 중인 학교에 뭐 평균 점수 넣고 뭐 이런 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대학은 그 커먼 어플리케이션 원서 지원할 때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너 컬리지 미국 어쨌든 대학에서 수업 들은 거 있어? 대학 학점 딴 것도 있어?를 물어봐요. 예.
캐나다가 있단가 보는데 얘네는 물어본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 명문대 가려면 괜찮은 상위권 되려면 고등학교 때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돼. 아, 이렇게도 얘네는 이걸 물어보는 거고 이건 플러스 알파라. 이거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고. 캐나다 대학에서 하는 그다음에 뭐 이거죠. 또 많이 모르는 게 여기 보면 너 지금 뭐 11학년 때 끝날 때 12학년 때 지원하니까 어쨌든 너 지금 11학년 때 치면은 뭐 11학년이 몇 명이에요? 여기 보면 80명이에요. 그 중에서 너 몇 등에서 8등.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잘 모르는 게 캐나다 대학은 내신 등급이 없죠. 랭킹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랭킹도 상위권은 따져.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거에서 미국 대학 갈 때 내가 랭킹 상위권이면 이거 제출하면 좋아요. 랭킹 플러스 알파 됩니다. 어쨌든 얘는 80명 중에 8등이야. 그럼 상위 10%라는 뜻이잖아. 어쨌든 그래서 이 미국 대학 갈 때 어느 고등학교 다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얘가 그 고등학교에서 상위권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세게 팩트를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 SAT 몇 점이고 뭐 등등 이건 리포트하게 돼 있는데 또 중요한 게 이거죠. SAT는 모든 대학이 필수는 아닌데 이게 좀 많이 헷갈리는 게 코로나 때 거의 뭐 필수가 아니다 옵션으로 바꿔놓고 필요 없다고 많이 했다가 다시 이제 뭐 하버드, MIT 얘네들이 무조건 필수로 다시 바뀌었죠. 최근에 몇 달 전부터. 네.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상위 50권, 100권에 SAT도 갈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근데 하지만 최상위권은 필요합니다. 아직도 절대적으로.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여기 보면 보통 미국 대학 원서를 이제 12학년 시작하자마자 쓰거든요. 캐나다도 그렇고. 그래서 AP를 12학년 때 듣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여기 보면 너 AP 시험을 언제 받고 몇 점 취득했어를 리포트를 하게 돼 있어. 11학년 끝날 때. 그러니까 AP는 학교에서 듣는 것보다 를 12학년 때 들으면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12학년 때 수업 듣고 12학년 끝날 때 5월 달에 AP 시험 보면 AP 시험은 참고로 SAT, 토플 때 아무 때나 보는 게 아니라 1년에 딱 한 번 5월 달만 봐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보는 거는 1년에 딱 한 번 보는 5월 달에 보는 시험에 5점 만점에 몇 점 받았나가 결과물을 일단은 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 학생이 10학년 때 AP 듣고 10학년 끝날 때 그때는 벌써 대학 발표 다녔는데 끝나는 말이 5월 달에 AP 시험 보고 점수 취득했다. 이건 대입과는 상관없고 대학 합격하고 나서 학점 인정받을 때는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필요는 하지만 우리는 중요한 게 대학 가도 학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대학을 잘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주 목적이 AP를 고등학교 때 하는 거는. 그러려면 이 얘기는 뭐냐면 12학년 때 AP 들어 수업 듣고 AP 시험 보는 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해야 돼? AP는 시험까지 봐야 되나?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부모들이나 학생이 착각하는 게 AP 많은 학교를 가, 미국 대학 가려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스투피드한 게 뭐냐면 12학년 때 AP가 많으면 대부분 캐나다 퍼블릭들이 12학년 때 AP를 듣게 한단 말이야. 11에 AP를 듣게 하는 경우 좀 드물어. 카운셀러들이. 그러면 그래서 AP는 뭐냐면요. 그 학교에서 몇 과목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다음에 AP는 시험 등록을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AP 카운셀러 학교 그 카운셀러가 해줘야 돼 시험 등록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AP 있는 학교를 찾을 때는 몇 과목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카운셀러가 내 시험 등록을 자유자재로 해주냐 안 주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솔직히는. 그래서 내가 10학년 끝나는 때 5월 달에 AP 시험 보게 해주고 11학년 끝날 때 왜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안 들어도 나 시험 볼래요. 내가 준비 다 했어요. 시험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 카운셀러가. 그 협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서 AP는 어쩔 수 없이 사교육으로 알아서 공부해서 10학년 끝날 때 두세 과목 보고 11학년 때 두세 과목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놓는 거지 뭐 학교에서 수업 듣고 거기서 고득점 받아가지고 그것도 어느 정도 플러스 알파인데 AP 과목에서 고득점 받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실력을 인정해주는데 근데 어쨌든 대학 들어갈 때 팩트는 시험까지 봐서 5점 만점에 5점 받아내야 쓰는 게 훨씬 더 플러스 알파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 모르지. 학생들도 몰라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알고는 계시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액티비티 한 거 쓰고 뭐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액티비티 보면 네가 학교 내에서 특히 이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외부 활동보다 학교 거를 되게 중시해요. 그 학교 동아리가 클럽 별거 아니더라도 솔직히 미국 대학에서 내가 다닌 학교에 뭐 뮤직 클럽이 뭐 어느 정도 규모에 들어가기 힘든 거 많고 모르잖아. 내가 했냐 안 했냐 주당 몇 시간 했냐 뭐 이런 것만 다 리포트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너무 거창한 거 하고 너무 시간 투자 많이 하는 거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냥 학교에서 하는 게 제일 시간 세이브 할 거고 추천서 받아내는 게 편하니까 그냥 학교 클럽 하라는 거 위주로 하는. 그래서 저희가 이 미국 대학가들을 그래도 12학년에는 BC주의 아이디 추천 사립학교를 가라는 게 이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 가야 사립학교를 가야 그나마 클럽 활동도 많고 이런 것도 끼어들게 되고 국립은 이것도 쉽지 않아. 아이가 이렇게 주도적으로 되게 적극적으로 알아서 잘 챙겨 먹지 않, 챙기는 애 빼놓고는 예. 뭐 에세이 써야 되고 이런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대학들은 카운셀러, 학교 카운셀러랑 티처가 직접 학교에다 추천서를 보내고 정보를 보내야 돼. 여기 보면 카운sel러 인바이트해서 직접 그 선생님 이메일로 이 선생님이 이 커먼 앱에다가 얘 성적표 추천 수업 이런 거를 다 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캐나다에서 이 미국 대학 가려면 국립보다 사립을 가서 추천한 이유는 이게 사립에서 카운sel러나 이 교사들이 이거 협조 안 해주면 협조 해주는 선생님도 있지만 안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완전히 미치고 환장하는 거야. 애는 죽을 줄 알아다 공부했는데 학교 카운셀러가 내가 이거 꼭 왜 해야 되는데 내가 귀찮다 이거 꼭 해야 되니? 왜냐면 대부분 캐나다 대학 갔는데 얘가 미국 대학 그 학교에서 하필 한두 명 미국 대학 가면 이거 학교에서 협조 안 해주면 미치고 환장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 대학 가는 애들은 이거죠. 국립의 AP가 열대 개면서 미국 대학 유리할 수도 있고 모르지만 그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 국립에서 AP 많아봤자 그걸 10, 11이 듣게 해주냐 아닐 거라는 거지. 그래서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 대학 가기 유리한 공립은 없어요. 캐나다 내에. 제가 경험한 상 일부 교사가 헌신적으로 잘 서포트는 해줄 수 있지만 잘못 걸리면 아주 초죽음 납니다. 네. 이게 모든 게 미국 대학은 카운셀러 선생이 정말 또 아이를 위해서 굉장히 협조적으로 자기 시간 투자를 좀 어느 정도 꽤 하고 해야 되는데 국립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 잘못 걸리면 정말 미치고 환장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네. 그렇다라는 거. 네. 이건 뭐 미국당은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엄청나게 결정타인데 온타리오주는 BC주는 온라인 수업은 되게 짜요. 근데 이게 BC주가 딱 하나 좋은 게 뭐냐면 성적표가 주정부 사이트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 BC주에서 공부를 했던 아이들. 얘가 BC주 12학년에 가도 12학년에 어느 학교를 가든 그 학교 카운셀러가 얘 11학년 성적 온라인으로도 한 거거든. 주정부 사이트에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얘 대학 갈 때 성적표가 딱 한 장짜리가 깔끔하게 나와. 주정부 사이트께. 그 전에 어디서 공부했는지 뭐 까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티도 안 나는데 온터레즈는 준용투수의 성적표가 안 올라가. 그래서 학교 성적표가 그대로 돼.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했는지 어느 학교를 다는지 다 아예 낱낱하게 밝혀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대 딸 애들은 레몬라인 이용하고 맨 끝에 BC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온타리오주 하는 것보다. 딴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이에요. 딴 것보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별거입니다. 네. 대학 들어갈 때는. 온타리오주에 이렇게 온라인 스쿨들이 많은데 왜 레몬라인이 특출하냐? 이 온타리오 온라인 스쿨들은 과거부터 있었던 데들인데 대부분 뭐냐면 그냥 성인들 뭐 고등학교 때 제때 졸업 못한 사람들 이제 한두 과목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자격 취득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너무 캐나다 저기 온타리오 오지에 살아서 학교 접수성이 떨어진 데든지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설립된 데들이에요. 예. 하지만 저희가 하는 이 레몬라인과 캐나다 노드 아카데미 이제 온타리오에서 허락받은 그 학교는 캐나다 노드 아카데미인데 어쨌든 이건 철두철미하게 대입 위주로 설계된 학교고 대입 때문에 만들어진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온라인 학교라는 거죠. 그래서 설립 목적 자체가 틀리고 학교 운영 컨셉이나 방식이 완전 틀려요. 일반 온라인 학교랑 저희랑은 예. 그렇다는 거. 그때 그리고 또 저희가 워낙 어쨌든 이거 온라인으로 이걸 아이들을 가리키고 뭐 지금 프로그램 홍보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워낙 오랜 기간 저희가 캐나다 현지에서 애들도 가르쳐 봤고 뭐 미국 캐나다 뭐 대학 다 보내봤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뭐 대학을 잘 가라기보단 이걸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떻게 아이들이 활용해야 되는지 가장 잘한다는 거죠. 예. 지금은 저희가 이게 온타리오를 왜냐면 그전에 비스콜로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워낙 한국에서 사기 편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뿐입니다. 예. 왜냐면 요거는 이제 딴 과목 말고 영어만큼은 레벨 시험을 봐야 되고 뭐 토플 점수 필요한데 이거 토플 점수 언제 만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레벨 시험 보고 ESL부터 하고 레귤러 잉글리시 11이나 12 하는 다른 과목 상관없어. 수학, 과학, 사였는데 이 잉글만큼은 몬타르 주정부 감독이 너무 감독이 이 감리 감독을 꽤 세게 해요. 잉글 과목만큼은. 그래서 요 과목만큼은 레벨 테스트하고 좀 정규 과목 듣기까지는 진입 장벽이 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다 몬타르 주정부 허락받은 학교다 뭐 이런 거예요. 네. 추천서도 다 받았고 뭐 교사들이 이렇고 성적편이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시스템상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아이가 과목 선택하고 뭐 스스로 셀프로 스터디 할 수 있게 다 프로그램화 돼 있고 만들어 놨다. 뭐 일부는 선생님 서포트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되게 이제 미디어를 잘 활용해서 셀프로 스터디 할 수 있게 해놨어요. 네. 근데 이것만 갖고도 에이플이 안 나올 수도 있으면 저희가 어쨌든 교포 선생님들이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이건 중요한 게 어쨌든 대입 때문에 점수를 잘 받는 목적으로 듣는 게 뭐 깎아둘 거 맞잖아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학생 문제도 할 수 있고 거기에 아이디가 플러스 알파 도와주면 충분합니다. 네. 그다음에 배청 구성은 70%가 수업 활동이에요. 당연히 이거 온라인이지만 얘가 수업을 들었는지 안 했는지 로그인한 거 출결석 기록 다 떠요. 다 확인하고 뭐 수업 기간은 뭐 한 번 과목 개설되면 1년 내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이걸 2년 3년인데 우리는 1년이 아니라 다 뭐 한 달만 두 달만도 그냥 한두 과목 세네 과목씩 다 끝내버릴 거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로그인하고 동영상 봐야 되고 퀴즈 제출해야 되고 에세이 써야 되고 어떤 과목 발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파이널 시험 보는 게 30% 그래서 그때 7대 3 비율로 일반 수업처럼 배점이 될 거다라는 거고 뭐 샘플들이고 시험 문제 이거는 뭐 심지어 비즈니스는 프레젠테이션 발표해서 동영상으로 제출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건 어느 정도 도움이 필요하겠죠. 경험자에. 이건 다 끝났어요. 이미 다 말씀드린 거고. 네. 그래서 음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8주 쇼텀 그다음에 여름방학 프로그램 요거는 이제 뭐 주말반 현재 한국에서 학교 다니는 데에서 토일만 수업하는 클래스도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다니면서 주중에도 저녁 때 수업하고 주말에 수업하고 이거는 뭐 아이디 지금 도곡동 사무실 와도 되고 여기 나오기 힘들면 이것 역시도 보조도 온라인 줌으로 서포트 받아도 되고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아예 풀로 그냥 한국에서 한 1년 내에 그냥 캐나다 11학년 과정 12학년까지 1, 2년 내에 그냥 다 끝내고 대학까지 가겠다. 우리가 풀로 아예 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1, 2년 내에.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궁금한 거 질의는 다 받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온라인 2학점 포함 38점이 별개로 온라인 2학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몇 년도에 이제 온타리오 공부를 시작했는지 틀린데 뭐 온타리오 공부를 시작한다 그러면 거기 있는 들 22월 9학년 입학은 온라인 두 과목을 이제 전체 중에 두 과목이 포함된 거죠. 무조건 전체 뭐 30학 중에 뭐 따로 두 과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두 개를 온라인으로 하라는 뜻인 거예요. 캐나다 고등학교 재학 중에서 수강 가능한 당연히 가능하죠. 예. 뭐 어느 주에서 공부를 하든 한국 고등학교 졸업 예정이고 현재는 수능 준비 중인데 내신이 좋지 않아. 한국에서 캐나다 고교 학점 온라인 있다고 미국 다고 진학하는 방법 당연히 있죠. 예. 근데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이 온타리오 졸업 잘 하고 12학년 과정까지 하고 왜냐면 미국 대 지원할 때 아셔야 될 게 고등학교 졸업장이 굳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다 걔네들이 12학년 재학 중에 대학 원서를 제출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학에서는 자기네 대학 입학하기 전에 고등학교 졸업 자격만 취득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수능 준비 중인데 뭐 온라인으로 고등학교 준비하고 온라인으로 캐나다 온타리오 접근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대학 준비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죠. 근데 미리 말씀드린 최상위권은 힘들어요. 근데 100위권 안에 뭐 잘하면 50위권 안에 미국 대학도 충분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또 하나가 필요하죠. 듀오링고는 해야 돼요. 왜냐면
듀오링고가 이제 토플이랑 비슷한데 훨씬 점수 따기가 쉬우니까 이처럼 영어권 대학 준비가 오래전부터 하지 않고 급하게 하는 학생들한테 급하게 영어 공인연어로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최선은 듀오링고에서 듀오링고는 오랜 기간 투자 안 해도 이제 미니멈 점수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 공인 영어 점 듀오링고를 하고 온라인 크레딧 하면은 그다음에 온태리오 주는 워낙 한국 크레딧 고3까지 지금 한 학생이니까 그렇게 한 일곱 여덟 과목 들으면 미국 대학 충분히 갈 수 있어요. 네. 온라인과 학교를 병행하는 게 당연히 가능하죠. 뭐 현재 11학년인데 온라인으로 뭐 수학 듣고 따로 과학 듣고 사회 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학점을 뭐 추가로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복구를 하거나 가능해요. 그래서 10학년 때 내가 이제 뭐 10학년 거를 추가로 따고 11학년 걸 따서 학교에서 너 인정해 줄게 하면은 뭐 학교에 따라서는 뭐 11학년인데도 12학년 거 듣게 해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해당 과목을 학교 걸 듣지 않고 온라인으로 했으니까 학기 중에는 오히려 시간이 남으니까 뭐 다른 과목에 더 집중을 하거나 뭐 남는 시간에 뭐 토플, 듀오링고, 뭐 SAT, AP 이런 공부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최소 시간 투자해가지고 학점 만들거나 복구하거나 뭐 10학년, 11, 12학년가 땡겨 듣거나 해가지고 뭐 활용할 수 있어요. 충분히. 예. 이거는 이제 대학을 뭐 어느 나라 어느 종목을 해서 틀리긴 하지만 충분히 다 가능해요. 예. 뭐 방학 때 하셔도 되고 학기 중에 하셔도 되고 한국에서도 되고 캐나다에 있어도 되고 편한 대로 편한 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레몬라는 고등학교 졸업장 받은 후 취업 비자로 병역 캐나다나 취업 가능한가? 이건 취업 비자는 별개 얘기라서. 예, 그래서 제가 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캐나다에서 취업하는 거는 이제 이주공사들이 하는 건데 이것보다는 아무래도 뭐 캐나다에서 컬리지라도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 취업을 원하시면 그냥 캐나다 취업 잘 되는 컬리지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근데 그것도 컬리지도 이제 잉글 12를 요구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레몬라인으로 뭐 한국 거에 뭐 잉글 12 정도 해가지고 컬리지는 또 입학 규정이 틀리니까 뭐 대학만큼 그렇게 까다롭지 않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그다음에 이제 캐나다 컬리지도 취업 잘 되는 데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업률이 거의 100% 가까이 돼요. 뭐 VCC, 밴쿠버 VCC의 호텔 경영은 뭐 거의 취업률 어마무시 높죠. 뭐 근데 대신 뭐 입학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실기 실무 위주 수업들을 위주로 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근데 이걸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건 제가 아는 한 현실적이진 않아요. 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근데 이걸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도 이게 활용 방법을 아직은 다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더 훨씬 무궁무진하게 이거를 잘 이용해서 한국에서는 캐나다에서 해서 대학 갈 때 특히 잘 이용해 먹으시길 바랍니다. 학점 이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절차대로 정해진 기간이 1년이에요. 근데 이걸 1년 동안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최장 1년이니까 그냥 편리한 대로 뭐 한두 달 내에 끝내도 되고 뭐 1년 동안 슬슬 천천히 해도 상관없어요. 예. 빨리 해도 되고 천천히 해도 되고 본인이 그냥 시간 되는 거 상황 따라서 페이스 조절해서 알아서 하시면 돼요. 한 과목만 해도 되고 두 과목 해도 되고 여러 과목 동시에 해도 되고. 그냥 후다닥 하면 그냥 한 달만 해도 끝낼 수 있어요. 이거는 따로 저희한테 카톡 주세요. 이거는 왜냐면 이게 학년 따라서 레귤러 과목인지 무슨 과목인지 좀 틀리긴 한데 이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캐나다 달러로 1,300불이에요. 과목당. 레귤러 과목들은. 서포트 필요 없을 때 셀프로 할 경우에. 그리고 저희가 어느 정도 학점을 잘 볼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드릴 겁니다. 예. 무조건 알아서 들어.
뭐 네가 점수를 잘 받든 못든 상관 안 해. 이렇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초창기라 굉장히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케이스 상황이거든요. 어떻게든 얘가 학점 잘 받아서 대학을 잘 성공적으로 원하는 대학 가는 성공 케이스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저희도 초창기니까 굉장히 신경 쓰고 있죠. 얘가 몇 점 받나 뭐 하나 그냥 알아서 하세요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시험도 온라인으로 보는 겁니다. 100% 온라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허무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야, 캐나다 대학 가는 게 미국이든 캐나다 가는 게 이렇게 쉬울 수도 있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입학한다 졸업 보장되는 건 아니까 어쨌든 저희 프로그램은 동기부여가 된 상태에서 늦게 시작했거나 뭐 아니면 아프거나 뭐 그런 상태에서 잘 이용해오면 정말 와 이렇게도 대학 갈 수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방법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입학이 중요해로 조율이 중요하다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기부여가 확실하고 사연이 있을 때 이걸 잘 이용하시면 분명히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으실 수는 있어요. 대신 이제 졸업할 때고 취업할 때까지는 학생이 어쨌든 대학 들어간 다음에 열심히 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관건인 거죠. 그래서 기회를 잡고 싶고 동기가 있는 학생들한테는 충분히 어마어마한 혜택, 엄청난 기회가 될 거라고 자부합니다. 자신하고. 네. 대신 그냥 억지로 짜내서 대학 가보자식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 근데 아쉽진 않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필요하면 저희 거 이용해서 뭐 12학년 대학 갈 때 필요한 한두 과목 정도 더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이제 상황 봐야죠. 네. 어쨌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쨌든 시험도 다 온라인으로 본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리고 또 추가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저희 카톡으로 연락 주셔서 개인 상담하셔도 되고 질의응답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저희는 철두철미하게 애들 대학 잘 보내보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라서 어쨌든 포커스는 거기에 맞춰져 있고 그걸 위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서포트 해드릴 거다라는 거죠. 네, 저희한테 대학 컨설팅을 하든 안 하든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모두 성공적으로 응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네요. 저희 걸 이용 안 하든 이용하든 간에 네. 다뭐 캐나다에서 공부시키는 게 뭐 대학 잘 보내고 다 애들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거니까. 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예. 이거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거는 저희가 이건 몇 과목 듣는 게 좋겠다, 언제 하면 좋겠다, 이거는 다 그런 식으로 어프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수뿐이 없어요. 예. 이게 딱 프로그램 정해놓고 무조건 이렇게 하고 학원식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니까 개인 맞춤형으로 돌아갈 수뿐이 없거든요. 뭐이 친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과목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추가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이나 전화로 연락 주세요.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